네, 오늘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뭐 장 거의 이제 시작을 됐습니다. 지금 저녁 10시 39분인데요. 지금 오늘 낮에 오후 한 5시 정도에 이쯤에 좀 뉴스가 있었었죠. 감산 쪽에 이제 더 연장을 하겠다고. 근데 그 뉴스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발표되고서 이렇게 쭉 밀려왔으니까. 근데 아주 굉장히 거칠게 내려왔죠. 5시 고가가 52였는데 저가를 50.08 거의 200틱 정도가 빠져가지고 다시 이 바닥에서 50.08 정도 이 바닥에서 51.12까지 또 100틱이 또 넘게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어떻게 자리들은 한번 뭐 짚어보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뭐 무당 눈깔이 돼가지고 자리는 잘 짚었어도 매매하기가 되게 대응하기 힘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스쳐도 뭐 4, 50틱은 툭툭툭 움직여 버리면 손절 평소에 뭐 20틱, 뭐 30틱 정도 해서 하던 게 막 60틱, 70틱 정도 막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날들은 잠잠해지길 바랬다가 매매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 같이 개인 투자자들이 해볼 만한 게 뭐냐면 뭐 언제는 오일이 백티가 안 내렸냐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푹 빠졌다가 또 이렇게 푹푹푹 올라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 지표들이 자리를 다져가면서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쭉 올라와 주는 뭐 이런 자리라든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맥놀이를 해주면서 있다가 하나의 특정 자리들을 붕괴시켜 주면서 쭉 내려와 준다든지 이런 게 좋지. 사실상 오늘 5시 때까지는 매수를 하는 쪽이 좀 흐름이 양호해 보이지 않나 그런 것들을 차트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건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게 아니라 특히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51.50에서 50.17까지 5분 차트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한 방에 쭉 내려왔잖아요. 이러면은 손절을 걸어놔도 슬리피지가 왕창왕창 걸려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응이 아예 재수가 좋아가지고 실력이 좋아서 여기서 매도를 쳐놓지 않은 이상은 어, 어, 수익 내기가 매도를 걸어놨어도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여기서 또뭐 똘똘하게 해서 푹 잘르고 나왔으면 괜찮을 건데 여기서 꼴이 이만큼 따고 하는데 벌써 백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들은 웬만하면 매매를 좀 쉬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자리들은 좀 한번 보면 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1시간 차트에서 62평, 122평, 그다음에 242평선 자리 정도의 어떤 지지력들을 좀 보는 게 관건이었고 그런 지지력들이 확인이 되면 큰 추세대에서의 채널 상단 부분을 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계속 월요일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쪽이 지금 240선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를 향해서 한번 가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 120선 이 부분에서 반등을 쳐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두 가지가 오늘 뭐 관전 포인트가 되겠어요. 근데 일단은 큰 이슈로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논하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 있긴 한데 큰 그림에서는 그런 뉴스도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서 이런 자리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60선이다, 그다음에 뭐 120선이다, 240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몇 년을 봤는데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딱 무슨 함수처럼 120선에 왔으니까 240선에 왔으니까 찍고서 반등을 한다. 여기 찍고 반등을 한다. 아니면 여기가 뚫리면은 바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이동평균선을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따지면은
하지 못할 매매는 없겠죠. 특히 이런 자리들 보면 뚫렸으니까 매도해야 된다. 근데 요막 찔끔 내리고 쫙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함부로 그런 해석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런 이동평균선이 가지는 의미들에 대해서 그냥 오늘 좀 매매 조금 쉬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얀색이 오이동평균선이거든요. 오이동평균선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뭐냐면 다섯 개의 거래 단위에서 평균적으로 물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격이 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붕괴가 돼버리면 마음이 조급할 거예요. 왜냐면 다섯 개의 거래 한 번 거래된 가격이 5위평으로 하나의 5위평이라는 이평선으로 표시가 되는 건데 이렇게 쫙 밀려버리면 다섯 개의 범위 내에서의 최저가를 막 갱신하고 지금 굉장히 급하죠. 근데 이 120선 한번 볼게요. 120선은 120개 전 이 정도부터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거래 올 때까지의 평균값 그러니까 거래 단위는 120개 캔들로 치면 120개 캔들이 이루어졌겠지만은 122동 평균선의 가격은 하나의 점을 여기 하나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왔을 때 평균 가격으로 보면다면 이 정도 범위, 이 정도 범위, 이 정도 범위들이 122동 평균선에서 이 이동 평균선에 가졌을 때의 저가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가격은 이 사람들이 매수했다라고 했을 때, 벌었던 거는 많이 투했지만 자기들이 진입했던 자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매도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바로 반응은 하지 않는 그런 자리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오면은 흔히 말하는 뭐 이격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그 위에 있는 이동평균도 5이동 평균이라든가 22동 평균이라든가 62동 평균들이 배열이 풀리기 위한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그 작업을 누가 한다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한다는 건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쪽 근방에 물리는 사람들, 이쪽 근방 그러니까 이 빨간 선에 물리는 사람들, 주황색 선에 물려 있는 각각에 물려 있는 가격 범위의 참여자들이 서로 간의 충돌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그 충돌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크로스들이 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천천히 공부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성공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정배의 흐름이 역배열로 바뀌는 거잖아요. 역배열이 바뀌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차분히 보시는 것도 오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